DB손해보험은 일단은 뭐 충분히 자본이 많이 확보돼 있는 보험사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계속해서 좀 악재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좀 다른 보험사들 대비 과하게 반영이 됐다. 그게 이제 좀 주가 하락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 주가의 행방은 알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기대되는 주주환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주주환원 수익률을 기준으로 좀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보험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고배당주로 투자자들한테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삼성화재, 삼성생명 등은 국내 보험주를 대표하는 주식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그렸는데 DB손해보험, 현대해상 등은 좀 상승했다가 다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.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? 고배당주로 꼽히는 보험주들의 주가 상승률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그 보험사들 간의 이 주가 괴리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작년에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생명이라든지 이러한 뭐 대형 보험사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제 그 배당을 지급하지 못했던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비중이 그래도 꽤 높을 텐데 이렇게 좀 배당이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에 따른 격차가 좀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핵심적인 내용은 자본 비율이 굉장히 좀 낮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적었던 보험사들이 좀 배당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 금리가 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가 내려갈수록 자본이 감소하는 그 구조적인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IFRS 17이라고 하는 새로운 보험 회계 기준이 도입된 이후에 보험사들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를 하게끔 바뀌었는데요. 이 시중금리가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회계적으로 시가로 평가해야 되는 자산과 부채가 모두 이제 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미래 현금 흐름을 뭐 담고 있는 이 자산이나 부채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생각보다 커지게 되고 결국 이제 자산도 커지고 부채도 커지고 이러한 현상이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 발생을 하는데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이랑 부채가 커질 때 부채가 더 많이 커지는 현상을 보입니다. 왜냐하면 이 듀레이션, 만기가 좀 더 길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많이 내려갔잖아요. 자산도 늘어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부채가 훨씬 더 커졌다. 그래서 자산, 부채, 자본이 있으면은 자산은 뭐 요 정도 늘어났는데 부채가 이 정도 늘어나 버리니까 이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. 이제 뭐 삼성생명 아니면은 삼성화재 아니면은 뭐 DB손해보험 같은 뭐 대형 보험사들은 금리가 좀 내려가더라도 충분히 이미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자본을 좀 미리 가지고 있지 못했던 보험사들은 약간 좀 주주환원에 이 자본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제 작년에 보험사들끼리의 그 자본을 뭐 주고 못 주고의 차이를 결정 지은 것 같습니다. 크게는 그렇게 작년에 이제 삼성생명, 삼성화재, DB손해보험 말고는 다른 보험사들은 배당을 지급을 못했던 이유는 금리가 내려가서 자본 비율이 악화되고 뭐 배당도 못하고 약간 그 결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DB손해보험도 말씀을 주셨는데 DB손해보험은 일단은 뭐 충분히 자본이 많이 확보돼 있는 보험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본에 대한 우려는 크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계속해서 좀 악재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
DB 손해보험만을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에 이제 4분기 때 뭐 실적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뭐 하와이 산불 뭐 이러한 영향이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에도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했었던 보험사이기 때문에 다소 좀 영향이 있었고,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저희 자동차 보험 쪽에서도 작년 4분기도 그렇고 올해 뭐 1, 2월도 그렇고 평년보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 손해율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의 그 이익 비중이 좀 높았었던 보험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좀 다른 보험사들 대비 과하게 반영이 됐다. 네, 그게 이제 좀 주가 하락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좀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주가에도 영향을 좀 많이 좀 주는 것 같아요. 최근에 경북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좀 큰 산불이 하나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험사들의 이익을 좀 감소시킬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 같아요. 최근에 환절기 들면서도 독감 환자도 늘어났고 좀 이런 상황인데 향후에 좀 보험주 투자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은 그러니까 사업 구조상으로 가입자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보험사들의 실적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런 산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겨울에 뭐 폭설이 내린다든지 독감이 돈다든지라고 하면은 보험사들은 약간 좀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최근의 기조를 살펴보면은 사실 작년 4분기 때 독감이 꽤 심하게 돌았잖아요. 그게 이제 올해 1월이랑 2월에도 질병관리청의 뭐 통계 자료를 보면은 독감 환자가 작년 4분기보다 더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 4분기에도 독감의 유행이 보험사들의 실적 악화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 1, 2월에도 이 독감 환자가 이제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 보험사들에 대한 실적의 눈높이는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그 자동차 보험 쪽도 최근에 뭐 언론 보도에 보면은 2월 달에는 그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0% 후반 정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이 한 85% 정도가 넘어가면은 보통 이제 적자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처럼 거의 손해율이 80% 후반까지 올라온 상황이면은 자동차 보험 쪽에서도 이 실적 부진이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뭐 손해율 추이를 계속해서 좀 뭐 독감도 그렇고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지켜봐야겠지만, 다만 이제 좀 그렇다고 해서 연간으로 보험사들의 실적이 뭐 엄청나게 감소할 거냐 안 좋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재보험을 재보험사에 출제를 하는데요. 이 재보험이라는 거는 보험사들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보험금 청구액이 많을 때, 그러니까 뭐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났을 때 보험사들도 나름의 안전장치를 이 재보험사에다가 맡겨놓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은 다소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더 뭐 손해율이 엄청나게 뭐 안 좋아질 가능성도 사실 좀 크지는 않고, 네, 만약에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재보험 쪽에서의 어느 정도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부진하겠지만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뭐 20-30% 넘게 뭐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그만큼 뭐 지나친 우려할 필요는 없다. 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좀 실적이 그렇게 크게 연간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그럼 이제는 좀 주주환원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작년까지는 주주환원 이제 확대감이 좀 올라오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고 뭐 실적도 좋았고 주가 퍼포먼스도 좋았는데, 향후에 이제 보험사들의 어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작년에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에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로 뭐 일부 보험사들은 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뭐 발표하기도 했고 뭐 주주환원 성향도 좀 상향 조정을 하겠다
라는 계획을 좀 발표한 보험사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작년에 뭐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.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뭐 증권사랑 비슷하게 앞으로 주주환원 성향 자체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. 다만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앞으로의 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사실 보험사들은 뭐 워낙에 덩치도 크고 뭐 전년 대비해서 뭐 두 자릿수 이상 이익이 늘어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네, 왜냐면은 인구 구조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출산 노령화가 좀 네, 심화되고 있는데 뭐 단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 뭐 살아갈 때 젊을 때는 건강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 때는 뭐 아프시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점차 이제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은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. 왜냐하면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. 뭐 주주환원 성향을 앞으로 뭐 상향을 하기는 하는데 뭐 엄청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증가율이 뭐 연간으로 뭐 두 자릿수 이상 그렇게 높은 실적 증가율을 기록하기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실적이랑 그 주주환원 성향을 같이 좀 보면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단적으로 뭐 이 보험사는 뭐 실적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주주환원 성향도 뭐 계속해서 매년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보험사들은 당연히 그에 맞게 주가도 같이 올라갈 거지만 반대로 이제 뭐 주주환원 쪽에서도 뭐 크게 뭐 적극적이지 않고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뭐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주주환원 규모도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보험사들의 주가도 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제 뭐 일부 보험사들은 배당을 하고 뭐 일부 보험사들은 배당을 못 하고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보험사들도 주주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주환원 재원을 먼저 확보를 해야지 뭐 이거를 뭐 주주환원을 하든 안 하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 비율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보험사를 투자할 때는 이 자본 비율, 킥스 비율이라고 하는 자본 비율이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랑 두 번째는 이제 실적 증가율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 그 실적에 대한 포인트랑 세 번째로는 이 주주환원 성향을 뭐 얼마 정도 늘리는지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말씀하신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금융주 투자자분들한테 좀 당부의 한 말씀 하자면 그리고 뭐 투자하실 때 또 키포인트가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. 네, 일단은 사실 이 증권이랑 보험주가 상대적으로 좀 뭐 크게 재미가 없는 업종으로 좀 많이 분류가 됩니다. 왜냐면은 뭐 수출을 잘하는 업종이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업종이나 뭐 이러한 업종에 대비해서는 뭐 이익의 증가율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재미없는 업종으로 좀 분류되기도 하는데요. 다만 이제 그 증권이랑 보험주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다른 뭐 핫한 종목이랑 비교를 해봐도 좀 굉장히 좀 뒤지지 않는 모습을 네, 보입니다. 그 기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그 배당이라든지 이런 주주환원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.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같이 이제 그 금융업종도 성장을 해왔고 그에 맞게 이제 주주환원 규모도 늘어나면서 주가도 상승해왔는데 작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서 대부분의 뭐 금융사들은 버는 돈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주주들에게 떼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전보다 주주환원 성향이 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에 맞춰서 업종에 대한 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
핫한 업종들은 그 주요한 투자 포인트가 사실 좀 꺾이면은 주가도 뭐 많이 올랐던 만큼은 많이 떨어지고 뭐 이러한 뭐 현상도 보이는데, 이런 그 증권주나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주주환원이라는 강력한 주가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성이 높은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그 관세에 대한 뭐 우려나 뭐 다양한 뭐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증권이랑 보험주들의 주가도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, 지금 굉장히 평소보다 주주환원 수익률이 주가가 내려가면서 엄청 높아진 증권이나 보험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의 행방은 알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이제 굉장히 기대되는 주주환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뭐 연 단위로 뭐 1년, 2년 뭐 수익률을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이제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, 이렇게 좀 주주환원 수익률을 기준으로 좀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키움증권의 안형준 연구원님을 모시고 증권, 보험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주환원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도 증권, 보험주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